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또 외인 매도가 많았죠. 외인 매도가 많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예측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 연장과 관련해서 외국계들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인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3일밖에 없죠.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습니다. 목요일은 그 설 연휴, 휴일이에요. 휴장이고, 그래서 내일하고 수요일 이틀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항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요일 날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원래는 11일이 목요일로 옵션 만기인데, 그날 휴일이다 보니까 하루 땡겨져서, 10일 날, 수요일 날 옵션 만기. 그래서 아마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그날 클 수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투심이 진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렇게 막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 쉬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투심이 연휴 전에는 조금 약해요. 근데 돈이 묶여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있어서 매수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들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긴 호흡의 기관들 같은 경우 이럴 때 좀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 종목들 좀 저렴하게. 네. 그래서 이런 기간에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는지 보시는 것도 종목 발굴에 있어서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이제 2월 10일 날 MSCI 그 분기 리뷰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 그 캐피탈. 네.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그 투자 관련된 지표죠. 그 발표가 있는데 그 리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무슨 언급을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공매도 연장과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 연휴 후에도 좀 기관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관들의 외인들의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외인들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요일 같은 건 좀 걱정이 옵션 만기일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큰데 또 MSCI 그 분기 리뷰를 하면서 혹시라도 약간의 리밸런싱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장 막판에 장 끝나기 뭐 거의 5분, 10분 전에 그때쯤 장 막판에 매도물이 막 쌓여져 나오는 경우 있어요. 또는 이제 동시호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잘 나가다가 동시호가에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눌리다가 동시호가에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이제 그것까지 겹쳐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전략은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주식이 올라간다고 막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그 조정 장세죠. 조정 장세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장세는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장세예요. 투심 자체도 많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종목이 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현금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시는 그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안한 때는요,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난 정말 매수를 해야겠다 막 손이 막 근질근질 거리시면요, 이럴 때는 이번 주는 주식을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만약에 MSCI 쪽 그 리뷰에서 분기 리뷰에서 그렇게까지 악성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연휴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불안 투심들이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연휴 후에는 또 많이 쉬었으니까 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보시면서 그때쯤 매매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쉬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뭐 전반적인 시장을 먼저 볼게요.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오늘 이제 뭐 외인들이 많이 팔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인은 거의 없고 기관하고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외인들이 이제 지수 코스피에서는 좀 오늘 매도 주체였죠. 개인은 뭐 사실 오늘 지켜보는 쪽인 것 같아요.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밴드를 놓고 3100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체 큰 흐름을 아시면 좋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3100에서 위아래로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고,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죠. 아래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시초가가 아니죠. 그 저기 뭐냐, 중간에 가격 여기까지 내려왔죠. 시초가는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러죠, 그냥 지켜보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하니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조금 오늘 이제 순매수로 끝을 냈죠. 그러니까 3100 하단 쪽에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프랍 쪽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내려오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또 살짝 들어 올렸다가 또 올라가면은 개인들 이제 배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큰 그림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모양으로 이번 주가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밴드를 이 3000에서 3160 정도 폭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림으로 이제 보실 때도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쵸? 요 정도 선으로 보시면 요 정도하고 요 정도로 지금 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변동성 자체도 조정 장세이긴 하지만 네, 횡보장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니까, 이러면 조금 예측하기도 조금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크게 유동치지 않으면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네, 안정화가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자리 잡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타진을 해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서 좀 기다리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지금 네,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투심이 강한 주는 아니니까 어쨌든 보수적으로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시황은 말씀드린 게 별로 없고, 바로 수급 보시면 뭐 오늘 외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로 순매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 연기금은 말씀드렸잖아요. 무시하세요. 얘네들은 지금 포트폴리오 네, 조정을 위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목표 그 비중보다 지금 많이 초과된 상태라 계속 매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30거래일인가요? 연속? 아마 30거래일, 31거래일 헷갈리네요. 저도 이제. 그래서 30거래일 아니면 31거래일일 텐데 연속으로 지금 매도죠. 그냥 계속 매도만 해요. 본인들이 목표했던 비중보다 지금 비중이 높아진 매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알긴 하지만 이 자산운용사가 좀 속편하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목표를 초과했으니까 맞출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증시가 올랐을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홀딩도 하거든요. 홀딩 그 전략도 써요. 그러니까 전략을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이제 리밸런싱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 주식 비중이, 목표가 이제 주식 비중이 17%였는데 20% 된다 그러면은 3% 정도를 팔아갖고 17%를 맞추거든요. 다시 그러면 그게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장이 괜찮고 버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스테이 앤 홀드라 그래갖고 좀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홀드 유지를 하죠. 근데 최근 이제 장세가 이제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스테이 앤 홀드를 섞어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자산운용사가 특별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매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매도만 하면 돼요. 속 편하죠? 이런데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일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담이고요. 그래서 연기금은 지금 뭐 그런 전략이라 사실 뭐 무시하시면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보실 때 주시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보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형 자산운용사죠. 이 자산운용 쪽이 그동안 순매도 쭉 왔죠. 순매도로 보는 이유가 현재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도 없고, 그나마 중간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정도로 조금 좋게, 그래도 컨센서스에 거의 맞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죠. 근데 그 상황에 그 미 증시 여파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또 눌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접근만 했어요. 거의 순매도. 투신도 사실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매도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랑 이 세 군데 보시면요. 네, 기간 어쨌든 연기금을 뺀 나머지도요. 순매도량이 13일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죠. 기간은 이 기간 동안에 순매도 지금 185만이에요. 엄청 많죠. 네.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기간이 지금 셋이서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네. 이거는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중단기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인형 자산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지금 포지션을 상방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상방으로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이 외인들 지금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단타족이잖아요. 이 메릴린치 멸치족들. 네, 멸치가 좀 껴있는 게 지금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 현재 그 매수 패턴을 보면 13,000원 상단에서도 계속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쵸? 이건 뭐냐면 슬슬 이 기관이나 외인이나 13,000원 돌파에 대한 그 시그널을 조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자 이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느냐 이 13,000원 돌파할 때 그동안 이제 늘린 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매도는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이제 13,000원 돌파를 해보려고 몇 번의 이제 장중 시도가 있었지만 다 이제 매도물로 밀렸죠. 이제 특히 개인 쪽의 매도물. 네. 개인이 지금 이제 많이 오랫동안 이제 눌리다 보니까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조정이 깊었을 때 사신 그런 쪽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부분들 요런데 대비를 하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12,350원, 한 12,500원만 해도 좀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타들 입장의 수익률에서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도물이 나올 텐데, 이번 주가 어쨌든 투심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현금화를 해서 확보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매도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반영이 D 플러스 2잖아요. 영업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이후에 반영이 돼요. 뭐냐면 주식을 사셔도 실질적으로 명부상 내게 되는 거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 후가 되는 거고 주식을 매도를 하셨을 때 예수금으로 반영돼서 인출이 가능하신 그 시점이 영업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후에요. D 플러스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돈을 인출하신다. 그러면 오늘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일날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어떤 현금 인출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 예수금 확보. 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매도가 나왔을 거고 물론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불안 심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매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요. 현재 자리도 개인 매도가 좀 나오는 자리고. 근데 어쨌든 기관이나 이쪽 외인 쪽이 어느 형태로 이제 매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관건인데요. 지금은 이제 뭔가 판단하기 딱 어렵게 딱 13,000원을 걸쳤는데 여기 일단 의지는 이제 상방으로도 약간 열려있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것 같고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일하고 모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은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크기 때문에 동시효과에서도 확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아무리 이거를 돌파해 나간다 그래도 지금 뭐 돌파하더라도 위에 20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전에 한번 여기에 그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였던 데들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고 있었던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물 저항대가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이번 주에 이틀밖에 없어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에 올린다 그래도 상방으로 많이 올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폭 자체가 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 20선이 13,248원 13,250원 정도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면 이게 지금 250원 5호가 정도인데 바로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약간 밑에 13,200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간다 그래도 13,200원 네, 상단으로 놓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13,00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시면 이게 아직까지는 좀 돌파가 그렇게 막 되고 있지는 않았던 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돌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 1호가래도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치기보다는 얘를 올라설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외인 기관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간의 싸움이 좀 벌어질 거예요. 요걸 이제 주시를 좀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조금 오른다 그래도 이 올라간 폭이 크지 않으니까 종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수요일 날 변동성이 커요. 진짜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500원은 어쨌든 오늘도 그랬지만 지지를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12,500원 지지는 꼭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장세고 어쨌든 변동성이 있고 그 수요일 날에 또 큰 변동이 오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편하세요. 그리고 현금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얘가 혹시나 날라가지고 그냥 갖고 계시는 정도로 수익 냈네 그러시면 됩니다. 거기 억울해질 필요 없어요. 주식 자체가 리스크를 즐긴다기보다는 내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갖다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시고 마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참 그렇지만 뭐 많이 쓰더라고요. 이 용어 주린이. 네,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 이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 계속 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영상으로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의 상태나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아셔야 큰 그림의 대응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황도 계속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매매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